안녕하세요. 행복 코디네이터 이명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일상의 소소한 이명진의 행복 이야기 5번째 이야기는 조신영 작가님의 고단한 삶을 자유롭게 하는 쿠션이란 책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자유롭게 하는 쿠션. 오늘 간단히 소개할 내용은 몇 년 전 가을에 읽었던 쿠션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조신영 작가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경청의 저자입니다. 쿠션의 책 속 주인공은 평범한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즘 말로 흙수저로 태어나 빚더미에 회사도 그만두지 못하고 꽉 막힌 인생을 한탄하며 한 줄기 빛이 와주길 바라는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도착한 우편물에서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읽는 순간 빛, 희망이란 단어가 떠올랐고 모든 것을 접고 가족을 뒤로한 채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내용이 너무 흥미있고 전개가 빨라서 읽기 편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속에서 말하는 마음의 쿠션을 키우는 지혜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지혜는 자극과 반응, 그 틈새에는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 있다입니다. 삶에서 객관적인 사실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며 우리는 상황에 대해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에 떠밀려 만성적인 수동성에 길들여진 채 주어진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선택할 자유를 발견한 사람은 불쾌하거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선택을 통해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쿠션을 키우는 두 번째 지혜는 공간 내부의 불순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고결함으로 가득 채우자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나 분노의 뿌리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면 마음의 쿠션은 더욱 탄력 있게 됩니다. 공간 내부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독서와 기도, 묵상을 통해 꾸준히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그 문제에 휩쓸리지 말고 그 문제 밖으로 자신을 분리시켜 스스로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자, 그럼 마음의 쿠션을 키우는 세 번째 지혜는 매 순간 올바른 반응의 선택 능력을 키워 진정한 자유를 누리자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좌지우지하는 감정은 생각을 통해 나오며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면 감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 핵심이죠. 내면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는 나비 효과처럼 우리의 주변 상황을 바꾸는 마법의 힘을 갖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며 이는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진정한 자유로운 삶입니다. 책 속에 좋았던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에서 객관적인 사실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다. 우리는 상황에 대해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 존재이다. 집 비둘기는 언제나 집으로 되돌아오는 법이다. 새치혀가 백만 군사보다 강하다. 집 비둘기 이야기는 정말 멋지죠?
한번 내뱉은 비난이나 불평이 언젠가는 집 비둘기처럼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할아버지는 평생 매일 새벽에 3시간을 자신을 고결하게 만드는데 투자한 분이었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마다 자신의 영혼을 정원 가꾸듯 그렇게 성실하게 가다듬었다네. 처음에는 나는 그분의 변화를 별로 느끼지 못했다네. 하지만 꾸준함의 힘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었어. 몇 년이 지나면서 프란시스 회장님의 인격은 로켓만큼이나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져 있었다네. 좋은 구절이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상황에 몰려서 하는 선택이 아닌 가장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진정한 책임을 다하는 고결한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쿠션을 키우는 5가지 결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지혜를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결심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을 키우는 것은 고도의 주도성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결함에 이르는 의식을 개발하라입니다. 그리고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글을 읽고 깊은 묵상으로 그 지혜를 자신의 내면에 채워감으로써 우리 마음의 쿠션은 점점 더 부드럽고 포근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쿠션을 키우는 2번째 결심은 풍부한 독서와 묵상으로 영혼을 살찌우라입니다. 그리고 강과 바다가 온갖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마음 쿠션을 키우는 일은 겸손이라는 인생의 운물을 날마다 파내려 하는 고된 영혼의 노동이기에 3번째, 마음의 쿠션을 키우는 결심은 날마다 겸손의 운물을 깊게 파라입니다. 마음을 키우는 작업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4번째, 호흡을 느낄 때마다 마음 쿠션을 생각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마음의 쿠션의 품질은 그 사람의 언어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쿠션을 키우는 5번째 결심은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결심하라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쿠션을 키우는 5가지 결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고결함에 이르는 의식을 개발하라. 둘째, 풍부한 독서와 묵상으로 영혼을 살찌우라. 셋째, 날마다 겸손의 의무를 깊게 파라. 넷째, 호흡을 느낄 때마다 마음 쿠션을 생각하라. 다섯째,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결심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쿠션을 키우는 4번째 지혜는 보이는 가치, 즉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입니다.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으면 되지만 아름다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생의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운전대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방, 즉 생각을 주관하는 사고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향타를 계속 오른쪽으로 돌리면 마음의 쿠션이 자라 고결함에 이르고 그 결과로 사랑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언어계가 바뀌면 연쇄적으로 그 언어들은 보이는 물질계를 지배하게 되고 자석처럼 인생의 좋은 것들을 모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외부로부터 내면의 적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인
쿠션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정기적인 의식을 통해 고결한 언어를 우리의 영혼에 불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바뀌지 않고는 결코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반응은 즉각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될 때 우리 인생은 점진적으로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실천하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즉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영혼 깊은 곳, 그 소중한 공간에 작은 쿠션 하나가 들어와 나날이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글보다 지금 가을 끝자락 편안한 책 한 권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명진의 행복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